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7월 28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서에서 악의적으로 나를 비방하고 나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대중을 속여왔던 CNN에 대하여 나는 고소를 할 것이라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악의적으로 거짓을 보도한 다른 매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그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고 오늘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CNN과 메인스트림 미디어들 앞으로 많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소송에 직면하게 될 징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인 26일 AFPI 정상회담에서 42개의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AFPI라고 하는 것은 바로 American First Policy Institute라고 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만의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회담장 바깥에서는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과 극좌파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였으나 준비된 발언의 내용은 대충 수정헌법 2조, 국정, 안보, 교육, 에너지, 선거 무결성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의 42개의 아젠다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정책의 초점은 미국의 법과 질서의 회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로 그는 느슨한 보석권과 범죄 완화 정책에 많은 주와 대도시 지역의 무법 지대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방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각 주지사와 각 시도 지도자들이 느슨한 법 집행을 함으로써 범죄가 성행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하여 법과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42개의 긴 내용을 바라다 보면 대부분이 법과 질서로의 회귀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전에 보도하여 들었던 미시간에서 선거도 치르지 않은 가운데 발표가 되었던 선거 결과에 대하여 오늘은 팍스뉴스가 역시 마찬가지로 선거 결과를 발표하는 방송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염려가 되는 것은 바로 5월달에 열렸던 공화당 조지아주 경선에서의 데자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특통 지지자들이 다 당선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나 조지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후에 실제 선거 결과가 라이노들이 다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번이 더욱더 심각한 것은 바로 팍스뉴스가 여기에 같이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차에 걸쳐 보도했던 것과 같이 팍스뉴스는 절대적으로 우파가 아닙니다.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팔아서 돈은 벌고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항상 반대하여 네오콘을 대변하거나 딥스테이트를 대변하는 채널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주인 머독이 바로 글로벌리스트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베이스포인트 7호를 올린다고까지 인상하느냐 아니냐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미국 경제를 휘청거리게 하고 있는 가운데 연준에서는 금리를 베이스포인트 7호를 올린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하여 염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연준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올리지 않으면 경제 폭망으로 가기 때문에 부랴부랴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연준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오바마 때부터 제로 금리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였을 때는 금리를 올렸다가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에는 역시 제로 금리를 계속 고수하였습니다. 이들은 결코 미국민을 위한다거나 미국을 위하여 금리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위하여 금리를 가지고 장난을 쳐오는 연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이든이 너무나 많은 돈을 찍어내서 뿌려댄 통에 연준도 이대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이스포인트 75가 오른다고 하면 많은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으나 어쩔 수 없는 방법입니다. 너무나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려 있으므로 연준의 입장은 하루속히 시중에 범람하고 있는 달러를 회수해야 될 입장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짐 졸던 하원 의원은 FBI 내부 고발자들에 의해 폭로가 되고 있는 사실을 크리스레이 FBI 국장에게 서한으로 지금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에서 조던 의원은 최근 보호대상 공개를 통해 FBI 관리들이 사건이 분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건을 가정폭력적 극단주의로 재분류하도록
요원들에게 강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적인 극단주의가 우리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이라는 조 바이든 정부의 나레이티브에 호응하기 위하여 FBI가 잊지도 않은 국내 테러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생성하여 채우고 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FBI의 지도부들이 요원들에게 압력을 가하여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 내부 고발자에 의하여 지금 입수가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FBI는 트럼프 지지자들을 국내 테러리스트로 묘사하면서 바이든 정권을 돕고 있는 소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은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세계 경제 포럼 회원을 통해 느리긴 하지만 확실하게 세계를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스리랑카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라닐 웨크레메싱어는 글로벌리스트이자 다보스 포럼의 회원입니다. 한편 영국에서도 보리스 총리 사임 이후에 영국 총리 후보인 리즈 트러스와 리시 수닉은 모두 세계경제포럼의 회원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당선되더라도 세계경제포럼의 회원이 영국을 통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다보스 포럼은 그레이트 리셋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인지 못하는 가운데 이들은 각국마다 다보스 포럼 회원으로 지도자를 삼아 그레이트 리셋의 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우치 박사가 자기 자신은 락다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과 마냥 붙어있더니 닮아가는 모양입니다. 수많은 트위트와 방송 내용에서 락다운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사람이 바로 자신인데 파우치는 자기가 락다운을 권장하거나 추진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파우치가 치매라든가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보도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마샤 브랙번 상원의원은 지금 신조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파우치 피로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파우치를 조롱하였습니다. 실제로 파우치가 락다운의 광대 역할을 한 것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고 있기 때문에 파우치를 상대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뜻에서 마샤 브랙번 상원의원이 그를 빗대어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수석 정책보좌관이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그는 달라웨어 해안고속도로인 1번 프리웨이에서 리프트를 타고 가다가 5명의 동료와 함께 하도 연락에 구니까 리프트 운전기사가 도저히 자기는 이 서비스를 못하겠다고 차를 오른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자 이들은 내렸는데 쿠오모 전 주지사의 보좌관이었던 월프가 다른 차를 잡겠다고 리프트 차 앞을 뛰어나가다가 지나가던 트럭에 씌어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5명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으나 울프가 너무 서둘러서 차 앞으로 튀어나가니 서 있는 차를 피해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차에 그대로 치여 숨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길가에 차를 세우게 되면 보통 서 있는 차 뒤쪽으로 가서 같은 방향으로 진입하고 있는 차들에게 잘 보이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울프는 그 규정을 무시하고 차 앞쪽으로 튀어나가다가 차에 치여 숨진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에릭 스왈웰이 자기가 여러가지 공적인 여행을 할 때 자기 자녀들의 양육비를 선거 자금에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아니라고 오늘 답변을 하였습니다. 에릭 스왈웰은 자기가 아직까지 젖먹이인 새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 양육비를 선거자금에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선거자금관리위원회가 노한 것입니다. 이 민주당들은 돈 닦아 쓰는 데는 귀신입니다. 에릭 스왈웰은 일전에도 2020년 대선 기간 동안에 약 6만 2천 불을 향락과 파티, 술값으로 탕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도 4월 1일부터 5월 18일 약 한 달 반 사이에 우버, 리프트, 호텔, 미국과 영국의 고급 호텔 비용 등을 하여 약 6만 2천 불의 여행 경비를 지출했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2020년도 대선 출마 기간 동안에 술과 리무진 파티를 벌인 것으로 선거 자금에 대한 조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미국에도 너무나 많은 썩어 빠진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참, 그리고 이 하원 의원 중국 공산당 스파이와 관계는 아직까지 어떻게 정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지하철역에서 경관을 폭행하였던 그 청소년이
하루 만에 또 석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길 건너 행인을 폭행하였다가 석방되자마자 한 달 후에 경관을 폭행한 이 강도를 하루 만에 또 석방을 하고 있는 뉴욕의 법치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미국에서 유니폼을 입은 사람의 손을 대게 되면 그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봅니다. 어떤 경우도 유니폼을 입은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옷자락에도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전통으로 이어왔는데 이제는 폭행까지 한 사람을 길거리에 도로 방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법치가 완전히 파괴된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